I need to talk to the captain. Hey! Captain, I have to speak to you. Captain, I need to speak to you. Captain, I... 해외여행 간 지가 참 오래됐네요. 요즘 우리가 영 탈 일이 없는 교통수단이 비행기죠. 팝콘 가게에서 비행기 태워드립니다. 오늘의 영화 플라이트 플랜입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하이제킹이라고 하거든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항공기, 철도, 선박 이런 것들을 점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비행기 납치 행위에 국한시켜서 이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원래 이 말의 유래가 미국의 금주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밀주를 미국으로 몰래 들여오는 트럭들이 있는데 이 트럭들을 적발을 해야 되거든요. 잠복 경찰들이 이 트럭에 태워달라고 하이잭 이러면서 트럭을 세워, 그 다음에 밀주를 적발하는 방법을 썼다고 하죠. 이때 사용된 이름 잭이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존의 애칭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유래가 있는데, 강도가 연마차에 마부를 불러 세울 때 하이잭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야 이끼야 그런 식으로 이제 소리치는 게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게 재밌는 일화가, 하이가 HI잖아요. 하이잖아, 하이. 근데 이거를 비행기가 높이 뜨잖아. 그러니까 HIGH, 하이로 생각을 한 거야. 높은 거, 비행기, 하이. 그럼 잭은 뭐냐? 훔치는 거구나 해가지고 버스 털면 버스잭, 배 털면 C잭, 뭐 카잭 이런 일본식 영화가 등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 9.11 테러 때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들이 이슈가 되면서 미국 LA 공항에서 한때 하이잭, 뭐 헤이잭 이런 인사를 금지했다고 해요. Hello, Jack. 이 90년대 하이잭 무비의 인기가 엄청났어요. 국제적 테러범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1996년에 파이널 디시전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름부터 장렬해. 막 파이널 디시전이래. 그럼 막 폭탄 제거해야 되는데 빨간색 선하고 녹색 선이 있어. 어떤 거 자를까? 뭐 고민하는데 이 영화가 원조죠.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패러디가 돼버리는데, 1997년 에어포스 원 이런 영화 보면 뭐 러시아 테러리스트 비행기를 장악을 하잖아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야. 해리슨 포드인데 다 해요. 싸움도 잘하고 비행기 조종하고 잘생겼어. 요즘은 이제 비행기 안에서 범인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 그런 어떤 음모론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작은 비행기에서의 서스펜스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다룰 플라이트 플랜도 비슷한 영화고, 리암 니슨 주연의 논스톱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뭐 코믹 영화지만은 한국 영화 오케이 마담도 개봉을 했었죠. 이처럼 뭐 액션, 범죄, 코미디, 스릴러, 미스터리 장르들을 변주를 계속 해가면서 하이잭 무비는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개봉을 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잘 좀 가입시다, 하와이까지. 예? 영화 줄거리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You are 26. Yeah, here we go. Did you happen to see a little girl go by here? No. I'm looking for my daughter. She's 6, my daughter. We saw. Ma'am, we don't have any record of your daughter ever having been on board. I put her in the seat next to me, 26th day. 26A is unoccupied. I'm not going to discuss this in the middle of the Where's carriage. my daughter? Where is she? Where is she? You're going to be arrested when we land. Where's Julia?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이라고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요. 마피아 게임 하듯이 네가 범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쓸데없이 몰아가진 않아요. 관객을 마치 추리소설 속으로 초대하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는 시점 자체가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장례식을 마치고 관을 비행기에 싣게 되면서 이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게 되잖아요. 이렇게 주인공 과거의 어떤 어둡고 부정적인 정황들을 영화 초반에 깔고 간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비행기 안에서 애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비행기가 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전문가가 나와서 워워 진정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주인공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계속해서 의심과 추리를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영화에서 승무원하고 이 형사가 착실해. 비행기에서 이 여자가 애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비행기를 매뉴얼에 따라서 구석구석 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딸을 못 찾으니까 승무원들은 야, 이 여자가 남편을 잃어가지고 이 상실감에 미쳤구나, 이성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도 자기가 자기를 의심해. 내가 애가 진짜 없이 탔나? 이런다고. 친구들끼리 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 폰 두고 왔다. 너가 폰이 어딨어? 너 폰 없잖아. 너 폰 원래 안 가지고 있었다. 내가 원래 폰이 없었나? 한 사람 만드는 거 쉽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혐하는 게 이 민폐잖아요. 민폐 캐릭터 보면은 용납이 안 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주인공이 너무 민폐야. 결국엔 자신이 직접
설계한 비행기의 시스템을 조작을 해서 사람들의 경계를 피해서 비행기 곳곳을 수색을 혼자 하게 되잖아요. 관객들은 계속 의심을 하면서 이 주인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빨리 애를 찾아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도 쟤 진짜 미친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주인공의 멘탈을 결국 다시 붙잡아준 비행기 창문신이 있는데 이거 엄청나거든요. 영화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비행기가 출발했어. 거기서 납치당하거나 뭐 안에 또라이 있으면 어쩔 거야. 내려달라 할 수도 없잖아. 모 항공사 현직 스튜어디스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팝콘과 김민우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좀. 네, 저는 항공 승무원 이라고 합니다. 일하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16년에 입사해가지고 16년 된 줄 알았어. 사무장님이신가 해가지고. 자, 평소에 뭐 영화 좀 즐겨 보세요? 집에서 가끔 팝콘각은 보세요? 앞으로 보려고. 비행기 납치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하셨어요? 로코 좋아해요. 비행기 납치 이게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상황이 어떤가요? 그거에 의심 가는 상황은 좀 많이 있어요. 집에 뭘 두고 왔다. 갑자기 내린다고 하시거나. 뭐 어떻게 하세요? 내린다고 하면은 진짜 명확한 이유를 들어야 돼요. 공항에 또 연락해서 그 손님이 앉았던 자리 앞뒤로 세열을 막 2인 1조로 검색을 해야 돼요. 완전 민폐네요. 그러니까 내 애가 없어졌다, 뭐 비행기에서 나의 어떤 물건이 없어졌다,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주변에 막 다 찾아보고 의자 밑에까지 뜯어가지고 보거든요. 쿠션을 뜯어가지고 안에까지 다 살펴보고 에어팟 잃어버렸거나 유심칩 잃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그렇겠네. 바로 전에 비행 갔다 왔을 때 예.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걔가 다른 사람 좌석 밑에 앉아있더라고요. 답답하거나 뭐 그런 점은 없으세요?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비행 가고 싶고 돈도 없고. 혹시 뭐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10월에 결혼합니다. 오실 거죠? 네, 가야죠.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동료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는 상관 못했어요. 네, 하이직 무비는 일단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뭐 밀정 같은 영화 보면은 기차는 앞뒤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고, 액션씬을 찍기가 수월하고, 설국열차 같은 영화 보면은 또 하나의 세계각 열차 칸마다 있잖아요. 비행기는 폐수적인 공포를 더 느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공중이니까 내릴 수도 없어. 어디로 도망가거나 뭐 달리기도 되게 공간이 애매해가지고 어떤 대단한 추격씬을 우리가 비행기 납치 영화에서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팝콘각 도굴 편에서 저희가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공간이 제한이 되면은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건데요.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쫄깃한 설정을 부과를 하는데, 비행기 안에 승객들이 겁나 많잖아요. 좁은 공간 그 많은 승객들 모두가 용의자가 돼버리는 거지. 누군가는 누명을 쓰고 음모가 있고, 그 중에서 군중 심리 때문에 마녀 사냥해서 누구 범인으로 몰아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혹시 나의 착각, 고정관념이 아닐까, 관객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점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물리적인 동선이 될 텐데, 비행기가 잘 이륙했다가 잘 착륙하면 재미가 없잖아. 납치된 비행기가 어디 뭐 잘 가겠습니까? 조종사가 꼭 죽어. 그러면 이 조연급 정도 되는 캐릭터가 나와서 핸들? 이거 끌어 잡아당겨 막 이러는. 그럼 위로 솟구쳐. 비행기에 그러다가 구멍이 나. 또 폭발해가지고 뭔가. 그럼 그동안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했던 비행기 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변주를 하게 되고, 또 하나 뭐 에어포스 원 같은 영화를 보면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잖아요. 연락 커. 공간도 넓고. 안에 무슨 뭐 계단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숨고 엄폐하고 총격신도 나오고, 나이트 앤 데이, 스파이 이런 영화에서는 비행기가 추락을 할 때 잠깐 나타나는 그 무중력 상태가 있잖아요. 이 무중력 현상을 이용을 해서 마치 그 인셉션에서 우리가 봤던 공중 액션까지 선보인다는. 다시 말해서 비행기는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수직으로 움직이고, 인물들은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액션씬을 구사하고, 이런 식으로 긴장과 액션의 변주를 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격 고공 납치 영화 소개해드리면서 하이잭 무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라도 쫄깃한 여행 즐기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팝콘각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